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한 걸까요? 75이 넘으면 누구나 다 비슷하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집에서 밝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75부터 요양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내려주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린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75이 넘으면 삶이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느껴진다고들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섭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를 기억하신다면 75에서 85까지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노후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를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몸의 자립입니다.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해도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고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는다면 그건 진짜 건강한 삶이라 말할 수 없지요. 진정한 자유는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립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수면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우울증,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매일 7시간 정도의 숙면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걷기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근육 유지, 뇌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근력 유지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위협은 질병보다도 낙상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 후로는 누워만 지내게 되며 근육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근육은 나이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이든 80이든 꾸준히 움직이면 근육은 다시 생깁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벽에 기대 팔굽혀펴기 5번, 하루 한 번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자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내 2발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자립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힘, 정서적인 자립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 조건입니다. 흔히들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정서적 독립훈련입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전화가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오늘은 나 혼자 뭘 하며 즐겁게 지내볼까 라고 생각하는 연습, 타인의 관심 없이도
내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둘째는 자기 표현의 연습입니다. 나답게 사는 법을 익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기타든 그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란 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셋째는 일상의 기록과 소통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먹은 밥, 산책길의 꽃, 그런 소소한 것들도 세상과 나누는 기쁨이 됩니다. 편지를 쓰거나 블로그에 일기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8의 방송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말렸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처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친구로 삼는 태도가 행복한 노후를 여는 열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 즉 집의 환경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단단해도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면 독립적인 삶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이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혼자 사는 환경이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전한 구조 만들기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화장실 손잡이 설치입니다. 낙상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이지요. 문턱은 가능하면 제거하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 센서 등을 복도에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동선 단순화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어야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팔을 뻗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높은 곳에 두면 꺼내다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부엌, 화장실, 침실이 가까이 있도록 집 구조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특히 2층 침실은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단은 나이가 들수록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도구 활용입니다. 나는 기계는 잘못 다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음성만으로 작동하는 기기들도 많습니다. 불 꺼줘, 문 잠가줘, 응급전화 연결해줘 같은 간단한 말로도 집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을 하나쯤 익혀두면 몸이 불편한 날에도 끼니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물 주는 재미가 있는 화분 하나,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락한 쉼터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집, 그것이 바로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라고 하면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라며 주저하시지만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즉 통제력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연금이 많지 않더라도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한다면 충분히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관리비 등 어디에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필요 없는 보험이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아껴도 1년에 6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노후에는 이런 소액이야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가계부를 써보시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 투자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나 국채, 안전한 펀드 등으로 소액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수익 확정, 특별한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사기 예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는 분들의 3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은행을 사칭한 전화도 무조건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재정을 미리 넘기지 마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고들 하시지만 정작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시는 것이 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립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진짜로 준비하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히려 건강할 때, 정신이 또렷할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첫걸음은 유언장 작성과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입니다. 혹시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의 의사가 미리 정리되어 있다면 가족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나 역시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노년은 가을과 겨울의 시간입니다. 낙엽이 지듯, 눈이 내리듯 그 자체로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편지를 남기거나 자서전처럼 짧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단다. 할머니는 이런 걸 소중히 여겼단다라고 남겨보세요. 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건강하길 바란다. 그 한마디로도 충분하지요. 그건 물질보다 더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많은 물건을 자식들이 대신 정리해야겠죠.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고 자주 쓰는 물건만 남기면 집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못다한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다녀오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미뤄뒀던 말이 있다면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후회 없는 마무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거나 화가 나기 쉬워지지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흘려보내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참기보다 화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화는 하루만 품으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나는 일이 생기면 오늘까지만 화내고 내일은 안 그러려고 다짐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는 정말 화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곱씹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연습. 그게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화초를 돌보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마음의 에너지가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날씨가 좋아서, 통증이 없어서, 따뜻한 밥을 먹어서.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계속하다 보면 작은 감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줄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머리를 비우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결국 마음의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법까지 함께 나누고 나니 한 가지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삶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늙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불행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이야기, 이 모든 것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30분 걷기, 잠을 충분히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집안 정리, 지출 확인, 감정 흘려보내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정부도, 병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계절, 그 계절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채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